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베이 나스 DS220 플러스 언박싱부터 간단히 설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스가 뭐냐?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라는 뜻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외장하드는 이 USB 케이블로 이 PC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지만 이 나스는 이런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합니다. 제가 이 나스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랜섬웨어 예방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외장하드에 백업을 하실 텐데요. 백업할 때만 꽂았다가 다시 빼면 몰라도 이렇게 항상 꽂혀 있는 상태로 쓰다가 내 PC에 랜섬웨어가 걸리면 이 외장하드도 같이 걸려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항상 물리적으로 그냥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내 바탕화면의 폴더처럼 무방비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스는 컴퓨터랑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랜선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내 PC가 랜섬웨어에 걸려도 나스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게 서버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100% 차단까지는 아니고 세션이나 방화벽 상태에 따라서 이 나스도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걸리는 것보다 단단한 방패가 있는 게 낫겠죠? 요즘 시대의 마스크 그 이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제가 작업하는 PC가 이거 말고도 PC가 여러 대가 있는데 같은 파일을 맨날 USB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팀 단위로 파일을 공유할 땐 이런 나스를 서버처럼 쓰기도 합니다. 물론 메인 PC의 폴더 하나를 통으로 공유시킬 수 있지만 그 PC가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더 치명적인 건 그 폴더가 랜섬웨어에 걸리면 여러 대의 PC도 같이 감염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 전체가 랜섬웨어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나스라는 독립적인 스토리지를 통해서 랜섬웨어도 예방하고 파일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혹시 이런 나스 없이 전혀 돈 들이지 않고 특정 폴더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따라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회사의 전산 담당자라서 회사에서 많이 해주는 방법인데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스는 회사 말고 개인적으로 쓸 때도 이 나스에 저장한 영화를 침대에 누워서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고 밖에서 언제든지 이 핸드폰이나 다른 PC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스가 얼마냐? 금액은 굉장히 부담되실 거예요. 일단 가장 저렴한 게 거의 20만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투베이예요. 하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두 개라는 거죠. 많게는 5베이, 8베이까지 있고 이 베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입니다. 이 나스에 꽂히는 이런 하드는 개수에 상관없이 그 용량이 모두 합쳐져서 한 개의 하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하드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 쓰느냐? 일반 컴퓨터는 하드 고장이 잘 안 나지만 업무적으로 쓰는 하드는 고장이 비교적 잘 납니다. 근데 이런 하드가 한 개만 있다가 고장이 나면 아예 끝이죠. 그래서 이런 하드 두 개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한 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운이 나빠서 이 두 개의 하드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한 개가 고장 난 걸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도 고장이 나서 다 끝나버리면 그걸 대비해서 이런 하드를 여러 개를 놓는 겁니다. 그런 대비성 말고도 성능 개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을 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하지만 이런 베이가 많을수록 나스 가격이 폭등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베이는 거의 60만원, 2베이인 8베이는 12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가정집이나 1인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이 2베이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나중에 나스에 익숙해지시거나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다면 그때 확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4베이 이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IT 관리자시거나 이 나스에 대해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투베이 나스, 저는 개인적으로 시놀로지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하얀색이 20만원인데 검은색은 41만 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2배 이상 차이 나길래 그냥 무시하고 저는 20만원짜리를 사려고 했다가 계속 뭔가 찝찝해서 알아보니까 성능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 그래프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게 시놀로지 제품의 성능 비교 그래프인데 하얀색 20만원짜리는 이쪽에 DS220J 모델이라서 주황색이죠. 이렇게 낮은데 반해 검은색 41만 5천원짜리는 DS220 플러스 모델이고 읽기 쓰기의 성능이 거의 100 정도가 올라갔죠. 녹색, 리드, 라이트. 그러니까 이 리드 라이트가 뭐냐? 이 나스에다 이 하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속도나 또 클릭해서 열었을 때 그게 실행되는 속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세 스펙을 보면 이렇게 보시기 좋게 창을 구분지어 놨는데요. 이쪽에 하얀색 20만원짜리 CPU는 리얼텍 RTD1296 제품을 사용했고 메모리가 512MB입니다. DDR4. 반면에 이쪽에 40만원짜리는 CPU가
인텔 셀러론 J4025 모델을 채용했죠. 메모리는 2기가 DDR4로서 이쪽에 하얀색에 비해 한 4배 정도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대 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쓰다가 좀 느리다 싶으면 더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 차이를 스펙 말고도 블로그나 카페 후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나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하얀색은 거의 끝부분에서 뭔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순수 백업용으로 쓴다면 뭐 끝에 오래 걸리든 말든 상관없이 걸어놓으면 되니까 이 하얀색을 써도 되겠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파일을 공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눈을 딱 감고 41만원짜리를 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스는 아직까지는 껍데기일 뿐 아직 하드가 없죠. 한 개는 동기화용으로 총 2개의 하드를 사야 합니다. 저는 용량이 좀 많은 편이라 8TB 2개를 샀습니다. 사실 이 하드는 나스 전용 하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저렴이 버전인 일반 PC 하드를 샀고요. 하드의 용량은 아시다시피 512GB나 1TB, 그 이상은 2TB, 4TB, 8TB 이런 식으로 2배수로 좀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동기화용 대비용이라서 이 8TB, 8TB 합쳐서 용량이 총 16TB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8TB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게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2베이가 아니라 4베이를 샀다고 쳐요. 8TB 4개를 꽂으면 32TB가 아니라 24TB가 되겠죠? 8TB가 빠지니까요. 물론 그런 예비용 하드를 한 개만 둘 것이냐 2개까지 둘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스가 한 손바닥 2개 정도만한 사이즈, 저는 DS20 플러스를 구매를 했죠. 처음에 오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쪽을 까서 굉장히 명품 백처럼 이렇게 포장재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냥 꺼내면 이렇게 생겼죠? 생각보다 작은 느낌이에요. 사실 뭐 하드 2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옆면은 손바닥보다 좀 큰 사이즈,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쿨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 1GB를 지원하는 램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PC랑 직접 연결해서 콘솔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한 개는 메인 랜선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둘 다 IP를 달리해서 또 쓸 수도 있겠죠. 여기는 켄싱턴 락이라고 해서 자전거 자물쇠처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비밀번호로 남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잠궈 놓을 수 있는 그런 구멍입니다. 여기 파란색 3.0 USB 포트를 채용했고 또 DC 전원부, 옆구리에는 시놀로지 로고, 그리고 중요한 전면부에 살짝 이렇게 비닐 포장재로 덮여 있습니다. 저는 껍데기를 까보면 뭐 경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눌렀다가 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단순한 포장 비닐이고요. 이거를 떼겠습니다. 이렇게 떼고 깔끔하게 생겼죠. 여기는 LED 상태 표시등인데요. 스테이터스는 거의 전원 표시등일 것 같고 인터넷 상태가 양호한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디스크 한쪽에 폴트가 날 텐데 섹터 불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디스크 1번, 디스크 2번. 그리고 이쪽에 C는 카피의 약자인데 이런 외장하드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꽂고 이 C를 누르면 이 외장하드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이 나스로 카피가 됩니다. 이때 이 나스의 데이터들이 포맷이 되니까 맨 처음에 옮길 때만 쓰시고 나중에 나스를 잘 쓰고 있다가 한 번에 옮기려고 그러면 좀 위험하겠죠. 물론 C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연결된 상태에서 나스에 접속해서 외장하드에 원하는 파일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나스에 하드를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하드 슬롯이 있죠. 푸시를 누릅니다. 당기는 게 아니라 눌러서 이렇게 뺍니다. 당기면 안 빠져요. 푸시 눌러서 빼주고 내부를 살펴보면 안쪽에 보이시나요? 하드 슬롯, SATA 슬롯이죠. 하드는 3.5인치 하드를 채용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슬롯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2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4기가를 추가를 해서 6기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메모리는 혼자 쓰시는 경우에는 2기가로도 충분할 거예요.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나스에 접속하는 PC의 대수나 사용자, 유저 수가 많아질 때예요. 그때는 이 나스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증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드 슬롯에 하드를 끼워 볼게요. 일단 옆구리를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빼주고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시면 쉽게 빠집니다. 하나 더, 이 풀이 써있죠? 풀 당기다. 당기고 당기고 다 뺐죠? 그 다음에 이 하드도 봉지를 개봉하고 이렇게 8테라 하드, 저는 바라쿠다 제품을 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하드를 샀을 때 바로 꽂지 마시고 여기에 보증기간 실이 있죠? 이걸 반드시 붙여주셔야지 그 기간 동안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드를 잘 쓰고 있다가 2년도 되기 전에 고장이 났을 때 하드를 교체받을 수 있고 데이터도 같이 복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실을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위치는 뭐 아무 때나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옆구리에 붙일게요. 이렇게 붙였고, 자, 나머지 한 개도 이쪽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하드에 꽂아야겠죠? 하드 슬롯에 장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뺐죠? 여기 보시면 업이 써 있거든요. 업, UP 이렇게 꽂았고, 또 하드 슬롯이 밑에 있잖아요. 이 똑같이 밑부분을 맞춰주고 이렇게 업을 맞춰주고 그러면 이렇게 꽂아야겠죠? 옆에서 밀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덮어 씌우듯이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나사 구멍 같은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떼어냈던 이 하드 옆구리 케이스를 여기를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딱 견착되게. 이쪽도 딱 흔들리지 않게 꽉꽉 물어줍니다. 자, 안 빠지죠? 자, 이제 슬롯 위치를 맞춰서 꽂아볼게요. 이거는 1번, 2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왼쪽부터 끼워주고 쑥 하고 들어가죠? 자, 쑥. 그 다음에 덮개를 닫아줍니다. 뭐 안 닫으셔도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지상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거를 유지해보네요. 설명서가 있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 저는 케이블과 어댑터, 요거는 랜선. 이게 길이가 되시면 공유기에 바로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PC에 관리자용으로 연결을 하실 때 써먹으셔도 됩니다. 레포트가 두 개니까 랜선도 두 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스 뒤에 전원부를 꽂고 랜선을 꽂았습니다. 랜선은 이쪽에 1번이나 2번 어디에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뭐 회사에서 쓸 때는 고정 IP를 넣는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맥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은 해주셔야겠지만 일반 뭐 가정집이나 1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자동 IP를 쓰기 때문에 어디 꽂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드디어 켜줍니다. 파란색으로 들어오죠? 1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삐 소리가 나고 이쪽에 파란불 외에 디스크 1, 2번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랜선 1번 정상이라는 표시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노란불. 그리고 앞부분에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3.5인치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2.5인치를 하드 가이드에 맞게 꽂으셔도 되고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를 꽂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주시고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find synology.com 이렇게 인터넷상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가 알아서 접속이 됩니다. 혹시 find synology.com을 했을 때 이렇게 랜에서 디스크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다고 뜨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뜨면 그때는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겪은 일이라 찾아보니까 크롬이 아니면 호환이 좀 잘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나스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는데 전 좀 가렸고 연결 클릭 그 다음에 이해 동의 할 수밖에 없죠. 다음 이제 설정 지금 설치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1, 2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된다고 포맷된다고 합니다. 초기화되니까요. 저는 어차피 새 하드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쓰던 하드를 넣으셨다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 백업하셨는지 체크하시고 여기에 동의, 확인.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약 10분 후에 끝난다고 그러죠. 퍼센테이지가 끝나고 이렇게 10분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 매니저 설치가 끝났고요. 서버 이름은 저는 수리아로 하겠고 사용자 이름은 소문자로 수리아 패스워드. 다음 이거는 관리자 계정이에요. 이 관리자 계정을 까먹으시면 나중에 이걸 찾으려면 이 나스를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 어디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2단계 건너뛰기 예 확인 체크 이동 한번 읽어보시고
ES? 장치 분석은 전 아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나 이 나스의 소프트웨어적인 설정도 다 끝났고요. 실제 활용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